견학생 TV. 안녕하세요. 견학생TV의 엘군입니다. 오늘은요,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입니다. 수도권 지역으로 집중 호우주의보가 지금 발효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경기도 안산에도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외부의 산책은 조금 힘들죠. 실내 공간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 약간의 장소만 있다면 아이들과 집안에서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교육은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캔넬링 훈련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저한테 방문교육으로 분리브라는 교육을 받으신 보호자님이 계세요. 근데 분리브라는 교육 방법을 하시다가 오늘 연락이 오셨는데 캔넬을 하나 구매를 하셨나 봐요. 이 캔넬 훈련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캔넬링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기도 하고 비 오는 이런 날에는 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기도 하니까 한번 영상을 촬영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캔넬이 뭔가요? 크레이트, 캔넬, 이동장,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죠.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데 지금 이쪽 뒤에 있는 이게 보편적인 캔넬입니다. 바땡사의 캔넬, 아니면 스카땡사의 캔넬 350 사이즈인데 저는 이 캔넬을 좀 선호하는 이유는 굉장히 튼튼해요. 튼튼하고 훈련소에 있었던 시절부터 가장 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그런 캔넬이기도 하고요. 재질이 매우 튼튼하고 비행기나 이런 곳에 이제 탑승을 시키는 용도로도 굉장히 적합합니다. 이 이동장 캔넬링을 왜 해야 되느냐, 왜 이 훈련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동을 할 때 비행기를 탄다던가 아니면 차량에 탑승을 한다든가 배에 탑승을 한다든가 이럴 때 이런 이동장을 많이 쓰는데 캔넬링 훈련이 전혀 되지 않은 아이들한테 이런 캔넬에 갑자기 넣게 되면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갑자기 갇히는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로 이동을 하는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캔넬링 훈련을 좀 생활에서 많이 해주시면 좋은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캔넬링 훈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캔넬은 어떤 용도이냐 이러면 아주 예전으로 올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개들이라고 하는 동물은 누구의 후손이죠? 늑대죠. 늑대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한테는 늑대의 피가 요만큼씩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늑대의 피가 남아있는 아이들은 어떤 환경을 가장 좋아할까요? 집안에 있는 침대나 소파라든가 푹신푹신한 쿠션이라든가 이런 환경을 물론 좋아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굴 같은 그런 형태의 장소를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쉬운 예로 들자면 오늘 비가 또 마침 오고 있는데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날이라든가 아니면 천둥 번개가 또 친다던가 아니면 어딘가에서 공사를 해서 굉장히 큰 소음과 진동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는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공포를 느끼면 책상 밑에 아니면 식탁 밑에 아니면 소파 밑에 침대 밑에 이런 식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집에 어떤 무서운 상황이 좀 발생을 한다던가 하면은 애들이 어디론가 딱 숨죠. 숨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그 숨는 장소가 위에가 오픈되어 있는 장소가 아닌 뭔가 위에가 딱 막혀 있는 그런 장소에 숨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늑대들은 지금도 야생에 살고 있는 늑대들은 굴을 파죠. 그리고 굴 안에 들어가서 새끼들을 낳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굴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 방향만 입구가 있죠. 그리고 사방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뒤쪽이나 옆쪽은 너무 경계를 하지 않고 앞에 뚫려 있는 공간만 경계를 하면은 자신의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늑대들은 천적들로 하여금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굴에서 생활하는 습성들이 길러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개들도 요만큼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일이 발생을 한다던가 뭔가 무서운 일이 발생을 하면 그렇게 천장이 있고 뭔가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구석 같은 공간으로 숨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로 이런 캔넬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 캔넬에서 잘 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편해요. 애들이 나와서 자유롭게 놀고 쉬고 하다가
자는 후 시간에는 캔넬에 들어가서 잠을 잔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뭔가 좀 불안한 상태에서 캔넬에 들어가서 쉰다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죠. 특히나 분리불안 같은 문제는 이 캔넬링 훈련으로 해결을 하라고 하는 훈련사 분들도 많이들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또 적용이 잘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캔넬을 그냥 이렇게 놔둔다고 해서 애들이 무조건 이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 안이 편안하고 안정된 공간이라는 거를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훈련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좀 여러 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엘구님 저희 집에 개가 있는데 캔넬을 구매를 하려고 해요. 근데 어느 정도 크기의 사이즈의 캔넬을 구매를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혹자들은 그리고 또 뭐 다른 분들은 뭐 캔넬은 크면 좋다. 개들도 집이 좀 넓어야 들어가서 편히 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쫙 뻗어서도 자고 뭐 그럴 거 아니냐. 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캔넬은 아이들한테 적당히 딱 맞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캔넬은 바땡사와 스카땡사의 캔넬인데 350 사이즈입니다. 350 사이즈인데 지금 저희 MB와 해치는 MB는 진돗개, 해치는 마리노이즈죠. MB는 지금 24kg고요. 해치는 29kg예요. 이 아이들이 이 캔넬에서 충분히 편히 잘 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 캔넬을 쓰는 걸 보고 너무 좁지 않아요? 너무 작지 않아요?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이 사이즈의 캔넬을 쓴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지금까지 아이들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편이고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캔넬을 너무 큰 거를 구매해서 우리 아이가 그 안에서 편하게 자는 건 밖에 나와서도 편하게 쉴 수 있어요. 하지만 캔넬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이동을 할 때는 차에서 이동을 한다던가 비행기에서 이동을 한다던가 캔넬이라는 게 흔들릴 수가 있죠. 이동을 한다는 거니까. 캔넬이라는 게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 안에 공간이 너무 넓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좀 불안한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몸에 맞는 사이즈의 캔넬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훨씬 더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사이즈는 자신의 개들의 사이즈와 너무 크지 않은 450, 550, 550 초대형견 크레이트 같은 것들을 보면은 사람이 들어가서 앉아있어도 공간이 남아요. 근데 그런 캔넬들은 진짜 초대형견들 막 8, 90kg씩 나가는 오부차카, 한갈 뭐 이런 애들이 쓰는 피레니즈라든가 뭐 뉴펀들 뭐 이런 애들이 쓰는 그런 사이즈의 캔넬들이 550 같은 것들이고요. 450 사이즈는 뭐 로트 아니면은 뭐 도베르만도 큰 애들은 굉장히 크죠. 그리고 뭐 말라뮤트 뭐 이런 애들은 450 정도.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형견에는 속하지만 그 정도까지 크지 않는 애들 그런 애들은 350 사이즈면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캔넬의 사이즈는 각자의 가정에 있는 아이들의 크기를 생각해서 구매를 해주시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15kg 기준 정도면 250 사이즈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아이들이 성견까지 크는 과정에서 또 얼마나 몇 킬로까지 클진 모르니까 완전히 성견이 되었을 때 얘가 몇 킬로 정도가 될 건지를 가늠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다면 그거에 맞는 사이즈의 캔넬을 구매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손의 자유 프리독 벨트 산책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캔넬이 완전체로 이렇게 있죠. 완전체로 있는데 철문이 달려 있어요. 철문이 이런 식으로 열렸다 닫고 합니다. 그리고 뚜껑이 있고 바닥이 있어요. 이게 일체형이 아니죠. 두 개가 나눠져요. 그러면은 최초에 이 캔넬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냥 이렇게 다 완성체로 만들어 놓고 애들한테 이 안에 뭐 간식 넣어주면서 들어가 뭐 하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캔넬 훈련을 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저의 교육 방법은 그렇게는 안 해요. 저는 처음에 캔넬에 적응을 시킬 때는 이 캔넬이라고 하는 거에 아이들이 전혀 경계심을 안 가져야 돼요. 이 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훨씬 더 편하고 좋은 장소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경계심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단계가 있죠. 캔넬을 처음에 구매를 하시면 이런 상태로 오지 않을 거예요. 조립이 되어서 오지 않습니다. 두 개가 위아래가 분리돼서 포개져서 오겠죠. 자, 지금부터 이걸 분해를 해볼게요. 원터치 방식의 클립을 해제를 하면 이렇게 쉽게 캔넬이 분해가 됩니다. 짠! 자, 뚜껑과 바닥이 분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자,
뚜껑을 이런 식으로 바닥과 포개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불을 깔아줘요. 이게 최초의 캔넬링 훈련의 시작입니다. 이런 상태가.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렇게 아이들한테 위협적인 공간이 아니죠. 외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주변에 이렇게 막 잘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어도 전혀 경계하지 않아요. 집에서는. 근데 밖에서 이렇게 놔둔다고 하면 이걸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면 되게 좀 불안해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집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캔넬을 처음에 만들어 놓으시고 집의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집의 정중앙에 놔두세요. 그냥 거실이면 거실, 방이면 방 이런 곳에다 중간에다 딱 놔두고 아이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편하게 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런 단계가 됐고요. 자, 그럼 숙달된 조교를 한번 데리고 와 보겠습니다. 자, 저의 달래기는 해치죠. 이것도 이거. 자, 해치 이리 와. 해치 이리 와. 자, 해치 하우스. 라트. 옳지. 어구 착해. 아까 말씀드렸었죠? 해치는 29kg입니다. 그리고 이 캔넬은 350 사이즈인데 뭐 아주 쫙 피고 누울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냥 딱 적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래서 우리 해치한테는 요 350 정도 사이즈가 이렇게 딱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면 애가 지금 해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안해 보이죠. 이 안에서 잠도 자고 이 안에서 밥도 먹고 쉬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런 과정을 만드는 것까지가 조금 이제 난관이 생길 수 있어요. 애들이 이 안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자, 해치 나와봐. 그렇지, 나와. 보상 간식이 있으면 훈련이 잘 되겠죠. 보상 간식이 일단 있어요. 해치 하우스. 옳지. 자, 하우스. 그 다음에 나와. 옳지. 해치 하우스. 옳지. 옳지. 요거 체크. 자, 나와. 자, 해치 또 하우스. 옳지. 라자. 옳지. 자, 이런 식으로 하우스에 들어갈 때마다 즐거운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생기고 너한테 아주 맛있는 간식이 나올 수도 있고 재밌는 장난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공간에 들어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 식으로 첫 번째로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해치 나와. 캔넬을 다시 조립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런 단계가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죠. 그러면은 해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캔넬에 별로 거부감이 없고 경계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별로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처음 이 캔넬을 경험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뚜껑을 닫는 순간부터 굉장히 여기가 좀 무서운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편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뚜껑이 딱 생기는 순간 뭔가 경계하고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해치 플라트 기다려. 해치 하우스. 기다려. 아니, 하우스. 기다려. 자, 이렇게 캔넬에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순간들이 와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애들이 캔넬에 들어가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특히나 남성분들 장난을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캔넬에서 딱 잘 자고 있는 애한테 갑자기 몰래 살금살금 가서 캔넬을 빵 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튀어나오겠죠. 그러고 나면 캔넬을 잘 안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 장난은 절대적으로 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캔넬은 항상 고정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바닥이 평평한 곳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지. 애들이 들어갔을 때 캔넬 자체가 흔들리거나 움직인다 그러면은 걔들은 굉장한 공포감을 느껴요. 그래서 캔넬을 발로 찬다던가 빵 친다던가 이런 행동들은 절대 하지 않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안 들어가면 안에다가 간식을 하나씩 던져주세요. 캔넬 안에다 하나씩 던져주시고, 해치는 캔넬 자체를 들어가 있는 걸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뭐 나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잘 안 나와요. 해치 이리 와. 옳지. 해치 하우스. 자, 이런 식으로 깎아도 던져주고, 또 하우스. 옳지. 여구 맛있네. 그치. 해치 나와. 옳지. 하우스.
옳지. 옳지. 자, 이런 식으로 교육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문을 달아야 됩니다. 근데 문을 다는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또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달 때도 단계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문을 한번 달아볼게요. 자, 캔넬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문이 달려있죠. 이 문은 항상 이렇게 닫혀만 있으면 안 되겠죠. 열려 있어야 애들이 들락날락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열려 있는 것도 이 문이 굉장히 이렇게 건동건동해요.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애들이 이 문이 꽝 닫히는 소리에 또 깜짝 놀랄 수도 있고요. 들어오다가 이렇게 살짝 닫혀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다가 여기에 꽉 찍힐 수도 있고요. 좀 그런 부분들에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는 문을 달아놓되 이렇게 완전히 오픈된 상태에서 뭔가로 이렇게 좀 고정을 시켜 놓으시면 좋아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런 상태로 최초에는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부터 해치 하우스, 해치 히어 이리고 하우스. 옳지. 기다려. 자, 여기서 문을 처음에 닫아줘요. 자, 그리고 하나, 둘, 셋을 마음속으로 세시는 거예요. 겉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열어줘 봐, 우리. 막 이렇게 버릇을 들이면 애들이 하나, 둘, 셋이라고 하면 이게 열린다라는 생각에 더 막 안달복달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고 한번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옳지. 기다려. 자, 그렇지. 하우스. 옳지. 기다려. 나인. 자,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닫아주고 이번에는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를 또 씌워주고 옳지. 기다려. 옳지. 자, 다시. 자, 또 이러고 나서 다음에는 또 10까지 세워줘.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셋까지 세고 5까지 세고 10까지 세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빡빡빡빡빡 늘리면 안 돼요. 처음에는 셋까지 세는 거를 몇 차례 반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애들이 조금 적응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더 길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시간을 늘려주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렇게 문을 닫아놔도 그 안에서 편히 쉬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러면 그때가 거의 캔넬 훈련이 완성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된 상황이 되면은 이제 이 아이들은 어느 장소에 가든 이렇게 캔넬만 있다면 이 안에서 편히 쉴 수 있고 안정된 그런 쉼터를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놀러를 간다던가 아니면 뭐 어디 펜션에 놀러를 갈 수도 있고 뭐 캠핑을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근데 애들을 막 맨바닥에서 재우기에는 뭐해? 그러면 이런 캔넬 같은 걸 하나 챙겨서 가시면 이 안에서 아이들은 밤새 잘 자고 잘 쉬고 그리고 또 다음날 즐겁게 놀 수 있고 또 이렇게 문을 닫아놓게 되면 애들이 어디로 못 가니까 보호자님들도 마음 편하게 좀 쉬고 휴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캔넬링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쉽게 어느 장소에서도 안정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점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캔넬 훈련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집에서 캔넬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걸로 조금 보호자님들끼리 약간 투닥투닥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괜히 넓은 집에서 좋은 소파 있고 쿠션 있는데 뭐하러 캔넬? 뭐 이런 분들도 뭐 근데 그 말씀도 맞아요. 집에서 굳이 뭐 쓸 필요는 없죠. 하지만 어느 장소에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캔넬을 훈련을 잘 시켜놓으면 편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캔넬링 훈련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를 오늘은 한번 알아봤고요. 뭐 이런 캔넬 훈련을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분리불안도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서도 편하게 쉴 수 있고 보호자님들도 편하게 아이들이 잘 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또 행복하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캔넬 훈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그런 내용으로 돌아오는 견학생TV의 엘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